청취자 여러분,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창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는 끊김없이 아주 고화질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네, 겉보기엔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 스마트폰 바깥의 물리적인 현실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잖아요. 기차가 막 엄청난 속도로 공기를 가르며 달리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영상을 전달하는 전파들이 늘어지고 찌그러지고, 제 말은 물리적으로 말 그대로 형태가 붕괴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물리학에서는 이걸 보통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죠. 기존 통신 방식의 눈으로만 보면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받는 데이터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흐릿한 노이즈 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는 매끄럽게 영상을 보잖아요.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서는 매 초당 수백만 번의 엄청난 수학적 보정 작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핵심입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의 층위를 벗겨내기를 갈망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현대 공학의 정말 골치 아픈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수학적 파라다임의 전환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분수 풀이의 변환, 영어로는 FRFT라고 불리는 개념이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냥 복잡한 수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고속 이동통신부터 깊은 바닷속 수중 드론, 자율주행, 심지어 유리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제어까지 이 하나의 수학적 관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기초를 좀 단단히 다져보죠. 기존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일반 풀이의 변환이랑 오늘 다룰 분수 풀이의 변환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시려면요, 우리가 소리나 전파 같은 신호를 분석할 때 쓰는 두 가지 기본적인 시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시간과 주파수죠. 시간과 주파수요. 네, 음악에 비유하면 아주 직관적이에요. 어떤 화음을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공기가 얼마나 크게 진동하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복잡한 파동일 뿐이거든요. 아, 뭉뚱그려져 있는 파동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풀이의 변환이라는 특수 안경을 끼고 주파수의 관점에서 딱 바라보면 이 복잡한 파동이 도, 미, 솔 이렇게 개별적인 음표들로 아주 깔끔하게 분리가 돼서 보입니다. 오, 섞여 있는 소리를 개별 성분으로 분해해 준다는 거군요. 네네,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화음은 뭐랄까, 피아노 건반을 짚었을 때처럼 소리가 딱 일정한 상태일 때 이야기 아닌가요? 예리하시네요. 만약에 트롬본 연주자가 음을 낮음에서 높음으로 스무스하게 쭉 끌어올리는 그 글리산도 같은 걸 연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막 계속 변하잖아요. 바로 거기가 핵심입니다. 통신공학에서는 그런 신호를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계속 변하는 비정상 신호라고 부르거든요. 비정상 신호요. 정지에 있지 않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트롬본이 음을 쭉 끌어올릴 때 이걸 일반 풀이의 변환으로 악보에 그리려고 하면 정말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대참사요? 왜요? 도인지 미인지 판지 명확히 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보 전체에 까만 잉크가 길게 번져버리는 거죠. 정면, 즉 시간에서 봐도 흐릿하고 측면인 주파수에서 봐도 넓게 퍼져버려요. 아, 그러니까 정면이라 측면이라는 직각의 시야만으로는 그 역동적인 변화 자체를 포착할 수가 없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수 풀이의 변환, 즉 FRFT가 등장하는 겁니다.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FRFT는 시간과 주파수라는 그 고정된 직각 평면을요, 사용자가 원하는 임의의 각도, 즉 알파 각도만큼 쓱 회전시켜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수학적 도구예요. 잠깐만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약간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시죠? 레이싱 경주에서 막 엄청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카를 카메라로 찍는다고 쳐보죠. 그냥 가만히 서서 정면으로 셔터를 누르면 차가 너무 빠르니까 렌즈에는 막 길게 늘어진 잔상만 찍히잖아요. 그렇죠. 휙 지나가 버리니까요. 그런데 카메라 앵글을 차가 달리는 궤적이나 속도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같이 움직이면서 찍으면 배경은 좀 흐려질지 몰라도 정작 우리가 찍으려는 스포츠카 자체는 아주 선명하고 날카로운 스냅샷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와,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카메라를 기울이는 각도가 FRFT에서의 알파 각도입니다. 아, 그게 알파 각도군요. 네네. 신호가 시간에 따라 주파수가 변하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쫙 퍼져 있을 때 관찰자가 수학적 축 자체를 그 신호의 기울기랑 똑같이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같이 돌려버린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악보에 막 번져있던 트롬본 소리가 혹은 길게 늘어져 있던 스포츠카의 잔상이 마치 뾰족한 바늘구멍 하나에 모든 에너지가 모인 것처럼 단 하나의 선명한 점으로 압축돼서 보이게 됩니다. 시야를 비틀어서 흩어진 에너지를 한 점으로 모은다. 진짜 듣기만 해도 이동하는 물체를 추적하거나 통신하는데 엄청난 무기가 될 것 같네요. 사실상 혁명적이죠. FDM이라는 방식을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여러 개의 좁은 차선으로 쪼개서 동시에 보내는 방식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다중 반송사 방식이죠. 여기에 이 카메라 앵글 기술, FRFT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건가요? 고속으로 이동할 때 제일 무서운 적이 아까 말씀하신 도플러 확산이에요. 기존 시스템은 시간과 주파수를 직각으로만 보는 일반 풀이의 변환을 쓰잖아요. 네, 직각으로만 보죠. 기차가 너무 빨리 달리면 도플러 효과 때문에 전파 주파수가 막 변형이 돼요. 그러면 각자 자기 차선으로 얌전하게 달리던 데이터들이 차선을 팍 이탈해서 서로 충돌하고 섞여버리는 겁니다. 아, 엉망진창이 되는 거군요. 네, 공학적으로는 이걸 직교성이 깨졌다고 표현합니다. 게다가 도심 건물들 막고 튕겨 들어오는 수많은 반사파들, 즉 다중경로 페이딩까지 겹치면 데이터는 완전히 망가지죠. 그러면 그 기존의 낡은 블록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FRFT 블록을 집어넣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차선이 물리적인 속도 때문에 대각선으로 찌그러졌다면 아예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준축 자체를 그 찌그러진 알파 각도만큼 통째로 회전시키는 거죠. 찌그러진 차선을 다시 일직선으로 쫙 펴버리겠다는 발상이네요. 진짜 똑똑합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MCFRFT, 다중반송파 기반 기술입니다. 차선들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 성질인 직교성을 아예 회전된 도메인에서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오, 직교성의 재정의. 네, 이렇게 하면 도플러 확산에 대한 저항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거든요. 고속철도나 마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그리고 시시각각 거리가 되나는 차량 간 통신, V2X 같은 곳에서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이걸 NOMA, 즉 노마 같은 비직교 다중접속이랑 결합해서 스펙트럼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연구들도 활발히 발표되고 있어요. 야, 육상 환경도 참 험난한데 통신 환경 중에서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곳이 하나 더 있잖아요. 아, 어딘지 알 것 같네요. 물속이죠. 맞습니다. 수중 드론이나 잠수함끼리 통신하는 수중 음향 통신에서는 전파 대신 소리를 쓰잖아요. 여기서도 이 대각선 앵글 기술이 먹히나요? 먹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수중통신의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주요? 그 정도입니까? 네네. 수중 환경은 물리적으로 최악의 조건들을 그냥 다 모아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물속에서 소리 속도가 초속 1500m 정도거든요. 전파에 비하면 정말 턱없이 느리죠. 엄청 느리죠. 빛의 속도랑 비교하면. 맞아요. 속도가 느리다는 건 수중 드론이 조금만 움직여도 도플러 효과도 공기 중보다 수만 배는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아, 늦게 오니까 왜곡이 더 심해지는군요. 네, 거기에 수면이랑 해저면 사이에서 소리가 무슨 탁구공처럼 막 이리저리 튕기면서 만들어내는 극심한 다중경로 페이딩까지 있어요. 그건 차선이 찌그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도로 전체가 지진 난 것처럼 요동치는 거네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으로 수중 통신을 하면 비트 에러율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아요. 데이터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FRFT 기반 변조를 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히 채널 추정이랑 등화라는 과정에서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아,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채널 추정과 등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해서 채널 추정은 통신 환경이 지금 얼마나 엉망인지 진단하는 과정이고요. 등화는 그 망가진 신호를 원래대로 복원하는 치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과 치료. 좋네요. 보통 파일럿 신호라는 테스트 전파를 쏴서 분석을 하는데 기존 알고리즘들은 이 복잡하게 꼬인 수중 채널을 해석하려고 막 엄청난 행렬 연산을 해야 했어요. 복잡하고 엄청 느리죠.
아까 우리가 비유했던 그 새까맣게 번져버린 트롬본 악보를 억지로 하나하나 해독하려는 거랑 똑같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FRFT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신호가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뾰족한 점 하나로 에너지가 확 모인다고 하셨죠. 그렇죠. 에너지가 한 점에 선명하게 딱 맺히니까 그 시끄러운 노이즈 속에 파묻혀 있던 채널의 특성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단이 엄청 쉬워지겠네요. 네. 게다가 신호를 보정하는 등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수백 개의 노브를 동시에 막 돌려가면서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복잡한 믹싱보드 같았다면요. 네네. FRFT 환경에서는 단 하나의 노브, 즉 단일 탭 연산 한 번만 딱 돌리면 찌그러진 신호를 다리미질 하듯 쫙 펴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와, 획기적이네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제가 태클을 하나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원리적으로는 진짜 완벽해 보입니다. 신호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거기에 딱 맞는 회전각도 알파만 찾아내면 만사형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알파를 찾는 과정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수중드론이나 자율주행차가 시시각각 속도도 바꾸고 방향도 트는데 그 배터리로 돌아가는 조그만 컴퓨터가 매 순간 360도의 모든 각도를 다 스캔해서 최적의 알파를 찾아낸다. 이거 연산량 면에서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거든요. 오, 완벽하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사실 과거 수십 년 동안 이 FRFT가 수학자들의 칠판 위에서만 머물렀던 이유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연산 부하 때문이었어요. 차원을 하나 더 늘려서 계속 탐색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병목을 해결한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입니다. 아, AI가 여기서도 등판을 하는군요. 일일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패턴 자체를 예측해버리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수백만 번의 도플러 시프트 패턴을 미리 학습한 AI 모델은 딱 수신된 신호의 초기 형태만 슬쩍 보고도 굳이 모든 각도를 뒤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보면 아는 거군요. 네. 아, 이 패턴은 0.74 각도로 틀어졌네 하고 최적의 알파 값을 순식간에 추론해냅니다. 하드웨어라도 좋아지고 AI 최적화까지 결합되면서 이 무거운 수학 도구가 드디어 실시간 통신 칩셋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된 거죠. 야, 수학의 상상력을 마침내 하드웨어와 AI가 따라잡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논리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보죠. 좋습니다. 방금 신호를 한 점에 강력하고 예리하게 모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에너지를 그렇게 날카롭게 집중시켜서 쏜다면 이건 단지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탐지하는 레이더 역할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취자 여러분, 방금 호스트께서 다가올 육지 통신의 패러다임을 정확히 짚어내셨습니다. 아, 진짜요? 에서 제일 많이 쓰는 신호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LFM, 흔히 첩이라고 부르는 신호입니다. 잠수함 영화 보면 소나 소리가 삐잉 하고 점점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거 들어보셨죠? 네네. 아까 그 트롬본 글리산도 연주처럼 주파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쭉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형태군요. 맞습니다. 에너지를 넓은 대역에 걸쳐서 쏘기 때문에 물체 위치랑 속도 알아내는 데 탁월해요. 근데 문제는 이 첩신호도 기존 통신 시스템의 직각 평면에서 보면 에너지가 넓게 퍼져버린 비정상 신호라는 거예요. 잉크가 번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첩신호의 주파수 기울기에 딱 맞춰서 아까 말한 그 FRST 알파 각도를 조절해주면 어떤 마법이 일어날까요? 오, 퍼져 있던 에너지가 한 점으로 모이니까 그 넓게 퍼진 삐잉 하던 신호가 아주 바늘처럼 날카로운 펄스, 임펄스 파형으로 확 압축되어 버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FRFT 도메인에서는 그 신호가 엄청 예리한 에너지의 모처로 솟아오릅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되면 시끄러운 노이즈 속에서도 신호를 기가 막히게 분리해낼 수 있어요. 와, 상상이 갑니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앞차랑 거리 재려고 끊임없이 레이더 전파를 쏘잖아요. 근데 동시에 주변 차들이랑 사고 막으려고 위치 데이터도 통신으로 주고받아야 한단 말이죠. 예전에는 그걸 따로따로 했나요? 네, 레이더 장비 따로, 통신 모뎀 따로, 주파수도 따로. 그러니까 서로 간섭도 엄청 심했죠. 그런데 아이색 환경에서는 FRFT를 통해 레이더로 쏘는 그 파형 자체에 통신 데이터를 쓱 실어보낼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거 완전 박쥐가 지형 파악하려고 초음파를 쏘는데 그 초음파 파동 안에 다른 박쥐들한테 보내는 비밀 메시지까지 섞어서 한 번에 일타쌍피로 보내는 거랑 똑같네요. 와, 진짜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렇게 되면 주파수 자원 아끼는 건 물론이고 장비를 엄청 소형화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더 무서운 점이요? 네, 인지 무선 분야에 적용될 때인데요. 한정된 주파수에서 빈 채널을 찾을 때
FRFT 각도를 막 돌려가면서 공간을 스캔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미세한 레이더나 통신파들이 특정 각도에서 뾰족하게 딱딱 튀어오릅니다. 아, 돋보기로 초점 맞추듯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기가 어떤 패턴의 신호를 세는지, 그게 통신인지 레이더인지 즉각적으로 탐지하고 분류해내는 엄청난 감각기관이 하나 생기는 셈이죠. 야,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 등골이 약간 서늘해지는 지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어떤 부분이죠? 자율주행차, 군용 드론 부대, 통신과 레이더가 하나로 융합된 초연결 사회. 다 좋은데 이 통합된 신호를 누군가 중간에서 몰래 가로챈다면요? 요즘 해킹이나 도청 기술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 보안 문제. 현대통신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짚으셨네요. 기존 보안은 대부분 데이터를 막 섞어 넣는 소프트웨어 암호화에 의존하잖아요. 비밀번호 같은 열쇠가 없으면 못 풀게요. 네, 보통 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해킹 기술이나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암호는 위협받고 있어요. 여기서 FRFT는 아예 접근 방식 자체를 뒤엎습니다. 물리계층 보안이라는 궁극의 방패를 제시하죠. 물리계층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단에서 비번을 거는 게 아니라 공중을 휙 날아다니는 물리적인 전파 그 자체를 암호화해버린다는 뜻인가요? 가 물리적인 비밀키가 됩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제 머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만약에 어떤 해커가 시스템 아이디랑 소프트웨어 비밀번호를 완벽하게 빼냈다고 쳐봐요. 근데 송신자랑 수신자가 물리적 전파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그 미세한 회전 각도, 알파를 모른다면요? 해커가 그냥 일반적인 안테나로 정면이나 측면에서 그 전파를 수집하면 대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악보가 완전히 뭉개져서 까맣게 칠해진 것처럼 또는 카메라 앵글이 틀어져서 피사체가 완전히 형체를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예 형태가 없군요. 근데 해커의 수신기에는 그 신호가 그냥 우주 배경 복사 같은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로 잡혀요. 의미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적인 취익 하는 잡음으로만 보이는 거죠. 세상에 도청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 대역에서 누군가 지금 통신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군사용어로는 저피탐 통신, LPI라고 하거든요. 해커가 통신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니까 도청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 타겟 자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에너지가 넓게 흩어져 보이니까 전파 방해, 즉 재민 공격을 하려고 해도 어딜 때려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백날 뚫려봤자 물리적으로 그 차원의 각도를 못 맞추면 데이터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제일 밑바닥에 절대적인 자물쇠가 하나 더 찰칵 채워지는 거죠. 이야, 전파에다가 해리포터 투용 망토를 씌우는 수준이네요. 여기까지 듣다 보니까 진짜 이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라디오 주파수, 즉 전파 환경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그랬죠. 이 놀라운 물리적 회전의 원리가 혹시 전파를 넘어서 빛이나 아주 먼 미래의 우주 환경에도 적용이 됩니까? 오, 전파를 넘어서 빛의 영역, 즉 광통신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정말 가장 경이로운 물리적 현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경이로운 현상이요? 뭡니까? 대륙 간 인터넷 연결하는 해저 광 케이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의 펄스를 유리섬유에 쏴서 데이터를 보내잖아요. 근데 사실 빛은 여러 주파수, 즉 여러 색깔들의 혼합물이거든요. 네네, 프리즘 통과시키면 무지개색으로 쫙 나뉘듯이요. 맞아요. 유리섬유 안을 아주 먼 거리 동안 이동하다 보면 색깔마다 유리를 통과하는 속도가 미세하게 다릅니다.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처음에 뾰족하게 뭉쳐있던 빛의 펄스가 목적지 도착할 때쯤엔 대각선으로 넓게 퍼져버려요. 아하, 잉크가 또 번지는군요. 네, 이걸 색분산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펄스들이 퍼지면 앞뒤 데이터들이랑 막 겹쳐서 엄청난 에러가 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네, 뭡니까? 빛이 매질을 통과하면서 퍼지는 이 자연 현상 자체가 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정확하게 신호가 분수 풀이의 변환을 줬건 형태랑 완벽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자연의 물리적인 현상 자체가 이미 그 수학 공식을 스스로 실행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대박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신단에서 급퍼진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 알파 각도로 역분수 풀이의 변환을 싹 걸어주면 색분산으로 뭉개진 빛펄스가 원래의 뾰족한 형태로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치료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폭발시킬 더 엄청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아직도 남았습니까? 제발 알려주시죠.
이 복잡한 FRFT 적분 계산을요, 굳이 컴퓨터 칩셋에서 디지털로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그 유리 볼록 렌즈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아니 안경이나 돋보기에 들어가는 그 유리 렌즈요? 렌즈가 어떻게 그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합니까? 렌즈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는 두껍고 가장자리는 얇잖아요? 네네, 그렇죠. 빛이 이 렌즈를 통과할 때 두꺼운 유리 통과하는 빛이랑 얇은 유리 통과하는 빛의 위상 지연이 물리적으로 다르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 빛의 굴절과 회절 과정을 수학 공식으로 쫙 풀어보잖아요? 네. 놀랍게도 풀이의 변환의 적분 공식이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와, 즉, 빛이 볼록 렌즈를 통과해서 초점에 맺히는 그 물리적인 현상, 그 자체가 완벽한 아날로그 풀이의 변환인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렌즈를 통과한 빛이 초점에 닿기 전 그 중간 경로 어딘가에 허공에 스크린을 딱 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초점이 맺히는 곳이 90도 직각이라면 렌즈랑 초점 사이의 특정 거리에 스크린을 대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특정 알파 각도의 아날로그 광학 FRFT를 물리적으로 구현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와, 연산 지연 시간이 말 그대로 제로인 실시간 아날로그 수학 연산기네요. 맞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렌즈 시스템의 두께나 거리를 쓱쓱 조절하면 자유공간 광통신에서 빛의 형태를 찰흙처럼 마음대로 빚어내는 빔 정형 기술이 가능해져요. 유리 렌즈의 물리적인 곡률과 거리가 곧 알고리즘이 된다니 이건 거의 무슨 우주의 섭리를 엿보는 기분이네요. 그럼 이런 렌즈나 빛의 기술이 결국 우리가 맞이할 미래 네트워크랑도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당연하죠. 궁극적으로는 육지 시대로 향합니다. 육지는 지상을 넘어서 저궤도위성이랑 마하 속도로 나는 항공기들을 우주 거미줄처럼 다 연결하는 시대거든요. 스케일이 다르군요. 여기서 발생하는 그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도플러 시프트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학계에서는 OTFS라는 차세대 파형을 연구 중입니다. OTFS, 또 새로운 개념이네요. 네, 기존의 시간 주파수 2차원 평면을 아예 버리고 지연과 도플러라는 완전히 새로운 2차원 평면에서 신호를 배열하는 기술이에요. 아, 차원을 또 바꾸는군요. 네. 그런데 이 FLFT가 애초에 시간과 주파수가 얽히면서 만들어내는 변화 그 자체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 OTFS 파형이랑 수학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우주 공간의 그 극한 통신을 풀어낼 가장 강력한 마스터키로 주목받는 이유죠. 야, 오늘 우리 분석 여정을 머릿속에 쭉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시속 300km 기차랑 심해 드론이 만드는 끔찍한 왜곡을 일직선으로 쫙 펴내고 자율주행차 레이더 펄스 속에 몰래 통신 데이터를 숨겨서 쏘고 네. 그리고 공중의 전파를 물리적으로 쓱 회전시켜서 해커를 바보로 만들었죠. 맞아요. 그리고 마침내 흔한 유리 렌즈의 곡률을 이용해서 빛을 조율하고 나아가 육지 우주 통신의 문까지 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 방대하고 경이로운 혁신들이 전부 단 하나의 개념, 즉 현상을 가로 세로 직각으로만 보지 않고 궤적에 맞춰서 대각선으로 비틀어 바라보겠다는 그 수학적 관점의 전환 하나에서 비롯됐다는 게 진짜 놀랍기만 합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히고 번져서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혼돈 속에서도 그 변야의 결에 딱 맞는 단 하나의 알파 각도만 찾아내면 모든 에너지가 한 점으로 찬란하게 확 모이면서 선명한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 저는 그게 공학을 넘어서 이 기술이 우리한테 던지는 가장 깊은 철학적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매일 쏟아지는 정보 폭포 속에서 휩쓸리기 쉬운 우리 일상이나 막 얽히고 설킨 경제, 환경 문제 같은 거대한 복잡계 시스템을 마주할 때 말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이 너무 홍탁해서 정답이 아예 없다고 좌절하곤 합니다. 흔히들 그렇게 느끼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직 정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복잡한 현상을 단숨에 꿰뚫어줄 우리만의 단 하나의 올바른 각도, 그 알파 각도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아, 정말 멋진 질문이네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축을 하나 세우는데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탐구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